네, 이제는 오늘 미국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들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금리 이슈 그리고 테라 루나 이슈로 인해서 어제 시장이 크게 빠졌다가 오늘 좀 회복하나 싶더니 결국에는 또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사실 초반에 좀 희망적이다가 장중에 또 빠지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특히 최근 한 달 정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침에 좀 미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 좀 반등을 하다가요. 결국 다시 흘러내리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 될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1928년부터 S&P 500만 보면 평균 하루 동안의 주식시장의 상승할 확률이 한 55%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45%, 46%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률상 지금 지는 게임을 지금 미국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이 기록은 지금 1974년 이후 최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지금 재미없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불과 지금 6달 전에 작년 말만 하더라도요. 1년 동안에 S&P 500 사상 최고가가 뭐 50번이다, 60번이다, 67번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저도 전해드렸는데 혹시 올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월 3일이었거든요. 1월 3월 이후 고점 대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바로 보여드리는데요. 오늘까지요. 지금 17.8%가 떨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통용되는 말인데 이제 약세장이라는 것은 고점 대비 20% 떨어집니다. 오늘요 3,800 한 5-60%포인트까지 갔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들어갈 뻔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막판에 조금 하락폭이 진정되면서 오늘 17.8%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참고적으로 정확히 보면 3837.25포인트가 기준점이 되겠고요. 그 이하로 장이 마감되면 소위 얘기하는 약세장에 진입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재미없는 힘이 약한 구간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미소비재, 부동산 등이 좀 반등했지만 금융이나 기술주, 특히 이제 기술주가 계속해서 연일 좀 재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선봉에는 애플이 있는 거죠, 지금은요. 유가가 반등은 또 지속하는 모습 보이면서 106달러 선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금값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아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금을 사시는 분의 필요해서 사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금값 플러스 달러를 가치를 같이 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지금 금값은 계속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있죠. 최소한 떨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도 3일째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가장 중요한 달러는 지금 거침없는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면서 지금 보면 지금 오늘 새벽에 미국 시세를 보니까 지금 쉽게 해서 달러 원이요. 원달러 환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1288원, 87원, 80원가 있으니까요. 네. 상당히 지금 고공행진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전 세계 어느 금융시장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국내 주시장도 재미없는 것은 그냥 딴 거 다 보실 필요 없겠고요. 달러랑 원 이것만 보시면 저는 거의 큰 틀에서는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요 종목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락의 주범은 애플입니다. 애플이 2.6% 떨어지면서 애플도 오늘자로 고점 대비 20%가 떨어지면서 흔히 얘기하는 빵이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빵이 전부 다 약세장으로 찍어집니다. 종목별로요. 마이크로소프트 1.9% 하락했고요. 알파벳이 0.6%, 아마존은 1.4% 반등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오늘도 좀 약한 모습 보이면서 0.8% 하락했고요. 엔비디아가 오늘도 하락하면서 2.7%가 하락했습니다. 디즈니가 어저께 장 발표 이후에 등락이 엇갈렸는데 결국 디즈니도 오늘 약보합으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애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애플 좀 믿을 만한 주식, 든든한 주식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제일 강한 주식으로까지 이렇게 매도 심리가 몰렸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지금 강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겠죠. 맞습니다. 애플은 이제 참고들 아시죠. 물론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회사죠, 여전히요.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는 한 4, 5년 전인가요? 아마 아람코를 누르고 이제 1등이 됐었는데요. 지금 오늘 그 1등 자리를 어저께로서 이제 다시 내려놓으면서 전 세계 2등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의 위에 회사인데요. 애플에도 고점 대비 하락은 항상 있었습니다. 2011년에요. 최대 43%가 떨어진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거의 1년 만이죠. 310일 만에 회복됐던 것이 최장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애플과 이제 S&P 500의 고점 대비 하락폭을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 이번에는 이제 20%가 넘어서 있는데요. 얼마 만에 회복할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310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평균은 아무리 많이 떨어지더라도 한 200일 정도 안에,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한 70에서 80일 정도 사이에서 지금 하락이 회복됐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피해야시 되겠고요. 애플도 근데 지나고 나면 계속 오른 것 같지만, 애플도 그림을 같이 한번 나중 또 확인되면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애플도 지금 2020년에도 23%가 떨어진 적이 있고요. 그때 팬데믹 기간이었죠. 2013년에도 또 2018년에도 13% 떨어진 적이 있고, 2019년에도 90%. 그리고 작년에도 12% 떨어졌거든요. 항상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20%가 떨어졌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었던 일은 아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회복 기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좀 특이했던 게 장 초반에 지수가 올라갈 때 밈 주식들의 급등세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숏 스퀴즈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게 있겠죠. 워낙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단은 조금이라도 좋은 재료가 나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별로 보면 5분의 10분의 토막된 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민주시라고 분리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만 계기가 있어 보면 숏스퀴즈라 해서 공매도 쓴 분들이 다시 이제 더 빨리 급하게 되사는 거를 이제 한국말로 하면 숏스퀴즈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 루시드라든가 뭐 게임스탑, 리비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좋은 의미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특별한 재료, 어떤 특별한 많이 떨어졌다는 것 이해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밈스탑이 움직이는 시장은 이렇게 시장이 질 자체가 퀄리티가 좋은 시장은 또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지금 장 마감 후에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로비넷 주식도 엄청나게 떨어진 건데 오늘 또 지간해에서 뭐 20%, 뭐 30% 확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 이제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소위 그 가상화폐 거래소하는 CEO 한 명이 또 지분은 7% 인수됐다는 속보가 들어오면서 확 올라가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지러울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그 밖에 특징들을 보면 코치라고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뭐 핸드백이나 이런 것들 많이 그렇죠. 쓰실 텐데요. 테이퍼스트리가 오늘 15% 올라갔습니다. 중국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코로나 셧다운 상황이 6월 달에 완화되지 않겠냐라는 다소는 희망감, 기대감이 함께 포함된 멘트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만 의해서더라도 주가는 반등했고요. GM과 포드가 웰스파고에서 모두 매수해서 2단계를 내려버렸습니다. 매도로 내려놨습니다. 전기차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전기차의 생산 비용이 이렇게 올라다 보니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얘기하면서 그렇게 매수해서 매도를 한꺼번에 2단계를 내렸습니다. GM이 4.6% 내렸고요. 포드가 3% 내렸습니다. 한때 한 4, 5년 전에 시장에서 큰 기대감을 모으고 우리나라에서 여기저기 많이 생겼던 소위 공유 오피스라는 거 아실 것 같습니다. 위워크라고 해서 진짜 엄청나게 이제 세상을 바꿀 것 같이 얘기했는데 상당히 더 어려워졌었죠.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스펙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물론 적자인데요. 적자 규모가 37% 확 줄어들면서 오늘 10% 정도 오늘 반등했고요. 범블도 이제 데이팅 앱 중에 하나인데요. 범블이 기대 이상을 매출에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26% 올라가면서 매치도 오늘 더불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그마한 악재에 너무나 크게 떨어지고 또 알고 있던 악재에도 새롭게 떨어지고 자그마한 호재에도 너무 크게 급등해버리는 굉장히 어지럽고 헷갈리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중심을 잘 잡고 투자를 이어가 봐야 될 텐데 올해 남은 기간 이제 어떤 식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보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6개월 반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2022년도. 남은 기간 시장 흐름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 세상 진짜 엄청 빠르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벌써 5월 중순이 되면서 이제 남은 기간 이제 6개월 반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조금 얼마 안 남았는데 7개월 정도 반 남았는데요. 올해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한 날이 지금 4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1974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보여야 되겠고요. 그럼 4월, 지금 5월도 재미없지만요. 4월까지 주가 하락했을 경우 남은 기간의 평균 반등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 기간이 아닙니다.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떨어졌다? 쉽지 않은 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나 있습니다. 남은 기간, 그런 기간만 조사해 봤더니 남은 기간의 평균 반등은 1.7%였고요. 상승 확률은 50%를 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재미는 없을 것 같다는 것이 과거의 통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연간 지금 20% 거의 떨어져 있는데요. 연간 상승 확률도 4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과거의 통계를 보면 올해는 작년 대비 마이너스로 끌 확률이 조금 더 크다라는 것이 이제 과거의 역사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요. S&P 500 기준으로 보면 오늘까지 정확하게 17.8% 떨어져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1928년 이후에요.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연평균으로 보면 상승률은 9.8%입니다. 9.8%고요. 매년 고점 대비 하락률, 드로우다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보면. 그래서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는 하면 여러분들 쉽게 검색이 가능하실 텐데요. 이것이 평균 16.3%였으니까 지금 더 많이 떨어지는 게 팩트가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수준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은 지금 좀 어려운 구간에 진입한 건 사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한 기대는 너무 크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었는데 만약에 S&P 500 지수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베어마켓에 진입하게 될 경우 그 이후의 시장 흐름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얼마만큼 더 떨어질 거냐 하는데요. 그 과거에 이제 이것도 역시 통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1950년 이후에 15번이 있었습니다. 15번이 베어마켓에 들어갔고 가장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팬데믹 때 순식간에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당시는 뭐 급하게 떨어졌지만 반등도 쉽게 있었던 것입니다. 평균 하락폭은 30%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가 떨어졌다 보면 10%가 고점 대비 지난 1월 3일 이후 10% 정도 더 떨어지는 것이 평균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온다 그러면 크게 뭐 우려할 건 없다 보입니다. 하락 기간은 총 338일이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이번에 만약에 약세장에 진입하면 회복하는 구간은 평균적으로 내년 초까지 돼야 될 것 같고요. 완전히 고점을 회복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평균 1.7년이 걸렸기 때문에 내년 가을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통계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과거만 보면 되겠고요. 2000년, 1990년대 이후는 좀 짧아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린 거는 1950년 이후이기 때문에 각자 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부디 이 회복 기간이 좀 단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다양한 분석 MTN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